여러 의원님들이 그 김영현 처장님의 그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 지적하셨어요. 본의원도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현직 법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또 다시 법제처장으로 온 지금의 코드 인사 이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법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에 대한 훼손 문제 제기했는데 지난번 대법원 국정감사 때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일명 김영현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개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3년 동안은 청와대로 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법원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법관 독립을 위해 청와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에요. 예? 처장님이 아무리 나는 선한 권력이니까 나를 믿어달라고 해도 그 상징 자체가 법원의 훼손을, 독립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처장님이 법관으로서 있을 때 법관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 법관의 독립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 자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제도로서 만드는 거예요. 제도로서. 나는 선한 권력이니까 안 할 수 있다라고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영식 법무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친정인 법원에 중대한 정치적 그 훼손을 끼쳤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무슨 인사에 있어서 큰 무슨 득을 봤다 안 봤다 이런 측면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법제해석심의위원회 위원들 공개 관련해서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법제 업무 운영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법제처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규정 제27조의 9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이거 대통령령인데 거기에 근거해서 시행규칙 총리령의 마지막 22조의 이 비공개 사항에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회 명단, 이렇게 총리령으로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걸 개정하세요. 이게 2009년도에 이렇게 삽입해서 들어갔는데 불필요한 겁니다.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에 지금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비공개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여야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9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어떤 구성원으로 그것을 해석했는지를 아무도 그걸 견제할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24일 날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관련해서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했죠. 예.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면죄부를 줬다고 해서 언론에 크게 났어요. 거기에 누가 이런 해석을 했는지 유착설만 떠들고 있지 어떤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언론에서, 그리고 그 다중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들여다볼 때 오히려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로비를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처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들이 관리하지 못할 정도면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돈을 받고 세금을 받고 일하는 그런 공적 영역에서의 심의위원들이 본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 신상을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지금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30명에서 지금 150명으로 늘어났죠. 규정이 계속 바뀌면서. 알고 계신가요? 2005년도 당시에 30명에서 2008년도에 50명, 그 다음에 9년도에 60명, 10년도에 80명, 11년도에 150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지금 134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인력 풀을 늘린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가 심의를 할지 모르게 하려는 인력 풀을 늘린 거 아니에요? 9명이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차장이 지금 위원장을 하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34명이 다 로비를 받을 정도라면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이 망하는 거죠. 그거를 두려워해서 공개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다는 점이에요. 국회에서 이것을 견제할 기능이 없어요. 제가 카카오뱅크에 관련해서도 이런 의혹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했는지 또 소수 의견을 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판사의 판결문도 다 공개하라는 판에, 예? 그렇게 자기가 해석한 거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이 일을 하면 안 되죠. 공적인 일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그 시행 규칙을 개정하세요. 총리령을.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종감 하겠습니다. 전까지 개정할 수 있는 그 계획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사공보 준칙이라고 하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내용, 이것도 지금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형법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것은 공표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것을 그 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을 어떨 때는 공표를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법을 바꿔야죠. 그럼. 그런데 오늘 저는 윤석열 총장께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포토라인을 없애고 이제 공개 소환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준칙에 들어 있어요. 할 수 있는 근거가 22조와 23조에 보면 초상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의 촬영 등을 금지해놓고 그 23조에서 예외적으로 촬영 허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공개 비공개를 검찰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법령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이것을 그러니까 법제처가 이것은 법령의 권한이지, 예? 이것은 불령이나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것이 오히려 법제처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코드에 맞춰서 입맛에 맞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해보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공개 행정 규칙에 대한 그 통제의 필요성은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사 공보 이 준칙을 바꿔가지고 무슨 징계를 넣니 빼니 이것 자체가 월권이에요. 범죄 행위인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3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무슨 공무원 징계를 하고 이런 거를 여기 준칙에 넣습니까? 고발해야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여당이 지금 검찰을 지금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칙으로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도 오히려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하는 거지 조국 장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